오늘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 경로 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는 48번째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불교 전래 이후 동북아시아의 효사상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진정한 효행 실천의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소멸을 염원하는 법석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봉축탑 앞에선 코로나19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기도회가 봉행됐습니다. 불교계 대표 독립학교인 동국대학교가 개교 114주년 기념식을 봉행하고 학교 발전과 명문사학 도약을 위해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남북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복원해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다시 트겠다는 건데, 정부 움직임에 발맞춰 불교계 대북교류 사업도 활기를 띨지 주목됩니다. BBS가 만난 사람 순서에선 불자 지식인들의 모임 한국교수불자연합회를 이끄는 김성규 회장을 만나 이 시대 교수불자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 경로 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는 48번째 어버이날인데요. 유교 문화권인 동북아시아에선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북의 중심의 제사 문화가 모든 망자에 대한 천도의식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불교 전래 이후 동북아시아의 효사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유교가 탄생한 중국에서 효와 충은 가정과 국가에서 지켜야 할 최고의 규범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불교는 삭발과 복식 등 유교의 효문화와 상충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불교는 도교의 용어와 사상을 차용해 중국인들에게 불교를 이해시키는 격의 불교로 현지 포교에 나섰습니다. 특히 먼저 간 이들의 성불을 서원하는 추선 공향이 불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다고 평가되며, 이 같은 이유로 중국에서는 법화경을 중요시했습니다. 망자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망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은 효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가 동북아시아로 전해지면서 아버지 중심의 유교 문화에 어머니에 대한 효가 불교를 통해 채워졌습니다. 특히 유교의 부족한 종교성이 환생 사상 등을 가진 불교로 대체되면서 조선시대 이전까지 유교는 정치, 불교는 종교라는 개념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북의 중심의 제사 문화로 한정되었던 효 사상이 어머니에 대한 효를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상 천도라는 개념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신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천도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북의 시족제,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의 혈통 중심의 제사 구조하고는 또 다른 틈새 시장들이 폭넓게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바람들, 게다가 어머니에 대한 이런 효라고 하는 개념, 그게 불교의 효 중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코로나19로 관련 행사가 열리지는 못했지만 매년 어버이날에는 조계사 등 많은 사찰에서 효 잔치를 엽니다. 경로 효친 사상이 옅어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의 효 사상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팔공산 제2석굴암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연등장학회가 미래 한국불교의 버팀목이 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연등장학회 이사장이자 경북 군위 제2석굴암 주지 법등스님은 경내 비로전에서 제15회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하고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0명 등 20명에게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니, 더욱 열심히 가르고 닦아서 미래 국가 민족을 위한 훌륭한 동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4년 법등 스님이 인재불사의 원력을 두고 사제를 출연해 설립한 연등장학회는 지금까지 595명에게 총 4억 7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소멸을 염원하는 법석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봉축탑 앞에선 코로나19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기도회가 봉행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진 서울 광화문 광장. 스님의 법고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조계종의 사회노동문제 전담기구인 사회노동위원회가 봉축탑 앞에서 진행한 기도회. 코로나19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도 장례식에 참석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 종교적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 망자들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강력한 조치로 사망자들의 장례식은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조계종 사노위는 오는 21일까지 보름간 코로나19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회를 갖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진 이후엔 천도제를 열어 고인들의 넋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그 아픈 마음, 그리고 그분들의 죽음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가족들의 그 아픔을 같이 치유하기 위해서 사노위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오식을 지내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하고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는 완전히 가시지 않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희생자들을 제대로 배웅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까지 달래는 자리가 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불교계 대표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개교 114주년 기념식을 봉행하고 학교 발전과 명문사학 도약을 위해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서울 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 114주년 기념식을 열어 학교 발전과 건화기념 구현에 기여한 임직원을 격려했습니다. 윤성희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가 교육계 혁신을 앞당기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인 교육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 성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지혜롭게 전환해 학교의 명성을 드높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 돕고 화합해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후학 양성과 연구 발전에 이바지한 교수, 연구자, 교직원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고, 동국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정된 주요 내빈과 수상자만 참석한 채 기념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군 사관 후보생 출신 전현직 장교불자들의 신행단체인 대한민국 ROTC 불교연합회가 5월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활발한 신행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ROTC 불교연합회는 서울 남산 충정사 대법당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코로나19 시대 불교 지능과 국가 발전에 앞장서는 불제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ROTC 출신 효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중생들은 허망한 일을 반복하지만 득도한 이는 오온이 공한 걸 알기에 두려움이 없다면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괴로움이 없어지는데 이는 얻을 게 없기 때문이라고 설했습니다. 허망하지 않는 것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허망하지 않으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우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남북 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복원해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다시 트겠다는 건데 정부 움직임에 발맞춰 불교계 대북교류 사업도 활기를 띨지 주목됩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이었던 지난달 27일 남북 철도 연결의 재시동을 건 데 이어
잠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 사업도 재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 보건협력과 철도 연결, 개별 관광을 차례로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독자적 남북 협력 구상을 재확인한 겁니다. 다양한 현안들 중에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민간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조계종 대북교류 전담기구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새로운 사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기존의 교육 사업과 순례 사업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면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불교계 통일 활동, 인재를 발굴 또 양성하고 남북 불교 교류 사업의 후원 동력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 사전 신청 캠페인 역시 그 일환입니다. 4월 달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요. 통일부 및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성사시키기 위한 방북 신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전 신청을 더 연장하고 남북 관계 진전 추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민간 교류 역시 멈춰졌지만 민주보는 남북 협력 사업 재개에 꾸준히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랜 적대감을 허물고 남북이 마주 앉은 지 2년, 평화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걷자는 우리 정부의 계속된 두드림에 북한이 호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제주 4.3 사건과 불교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등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제주 불교 동백으로 화현하다란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4.3 사건 당시 제주의 주요 식량작물인 보리를 소재로 4.3의 아픔을 형상화한 이수진 작가의 공예 작품과 불교계의 4.3 피해 현장을 앵글에 담은 김계호 작가의 작품 등 40여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개막식은 오는 11일 오후 3시 불교계를 비롯해 천주교와 원불교, 기독교 등 이웃종교 관계자들도 참여한 가운데 열리며 4.3 당시 기독교 중심의 서북청년단의 만행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고3 수험생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등교 전 자기 건강관리 설문을 학교에 제출해 이상이 없어야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논란이 일었던 더위 속 에어컨 가동은 교실의 모든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둔 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등교 수업에 맞춰 새로 마련된 학교 방역 지침을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3일부터 고3 수험생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학교로 향할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은 590만여 명. 코로나 사태 속에 대규모 인력이 학교에 모이게 됐습니다. 생활방역 전환에 따른 방역 당국의 대비를 감안하더라도 학교라는 밀집 환경과 감염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새로운 학교 방역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학생은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가정에서 조사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모바일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학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설문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등교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일과 시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교실 내 에어컨 가동도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하고 공기청정기는 가동을 자제시켰습니다. 또 확진자 등의 결석은 감염 사태를 감안해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교수학습평가 관련 지침도 제시했습니다.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으로써 희망하는 학생이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내하겠습니다. 3월 2일 휴업 이후 처음으로 개학하는 유치원도 만약에 대비한 원격 수업 계획 마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거리 유지나 마스크 착용, 급식 질서 유지 등 교사들을 도울 지원 인력도 대거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과 교원 업무 경감 등을 위해 단위 학교에서 자체 계획 수립 후 교육 활동 지원 인력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지원 인력 선발이나 필요 재원 확보 등 등교 수업 전까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불자 지식인들의 모임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한국불교의 중흥과 내실화,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남대 의대 교수로 한국교수불자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김성규 회장을 만나 이 시대 교수불자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1988년 처음 발기인들은 고준환 교수님과 박광석 교수님, 그 다음에 연기영 교수님 이런 몇몇 분들이 한국 사회의 지성들이 불교에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신행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교수불자연합회를 창립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교수불자연합회가 창립이 되었고 우리 대구에서도 1988년 같은 해에 법륜불자교수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전국에 2개가 동시에 같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네, 김성규 회장님께서는 이제 지난해 초에 제18대 회장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네. 취임 이후에 어떤 활동에 좀 매진하셨습니까? 교수불자연합회를 보면은 약 한 50대 미만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젊은 불자 교수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미래 포럼이라 하는 데서 발표를 함으로써 또 젊은 불자들이 충분히 발표와 연구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 함으로써 이 젊은 불자들을 충분히 영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약 한 작년에 그래도 저희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약 한 20-30명 정도의 젊은 불자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 동아리, 대학생 동아리가 전국적으로 없는 대학이 없었는데 비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동아리가 있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교수 불자회 회원이 약 한 80개 대학에 1,5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교수 불자회 회원이 있는 대학에는 좀 더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동아리 지원 사업,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교수들을 최대한으로 좀 활용을 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불교의 시대적 사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서는 어떤 또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뭔가 또 더 편리해야 되고, 뭔가 또 더 독창성을 요구하고, 뭐 좀 더 속도를 요구하고, 이 많은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바탕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나올까? 불교의 명상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불자 대회에서도 이 불교와 4차 산업을 테마로 잡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현대 사회에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공헌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명상을 바탕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교수불자연합회의 컨셉이라요. 아마 그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으로서 저희 BBS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까지 모든 불교는 사찰 중심, 교구 본사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언론 홍보 시대입니다. 그래 본다면은 사실 이 BBS 불교 방송은 우리 교구 본사보다 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불교 전법의 1번지가 이 방송 매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을 잘해서 이 전법의 1번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불교 방송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김성규 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한 우수도서관 18곳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사례집에는 2018년과 2019년 진행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선정한 우수 공공도서관 12곳, 학교도서관 4곳, 병영도서관 2곳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올해 10월 말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개막합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은 2020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를 10월 30일에 개막해 11월 8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민속 마당극 장릉도깨비 놀이가 9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장릉과 청령포, 영월 5일장터, 주천 5일장터 등에서 공연됩니다. 장릉 도깨비 놀이는 조선 6대왕 단종의 능인 강원 영월군 장릉을 지킨 도깨비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했습니다. 급격한 현대화 속에 경로 사상이 옅어지곤 있지만 효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전통 가치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와 SNS 등으로 부모님께 안부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5월 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